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라는 게 이제 이 단원의 세 번째 중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지수고, 두 번째 단원이 로그고,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지수 함수고, 네 번째 단원이 로그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우는 방식은 유리 함수나 무리 함수와 대동소이 합니다. 대동소이가 뭐지? 비슷하다 조금 더. 오. 그거 우리 국어 시험 범위에 적혀 있어요. 진짜? 수능과 대부분 아, 맞다. 아 그래? 자 어쨌든 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지수 함수는 뭐냐면 이제 그 지수에 이렇게 씁시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의 관계식에서 이제 지수의 미지수고 변수라고 합시다. 변수가 있는 함수를 이제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y는 a의 x제곱꼴, y는 a의 x제곱꼴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x가 실수가 될 거거든. 실수. 왜냐하면 우리는 함수는 정역이 뭐야? 실수고 공역도 실수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실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여야 되겠네. 왜냐하면 아까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수가 밑이 음수거나 0이면 지수의 이제 지수의 음의 정수나 유리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밑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밑이 1일 때는 저게 지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 함수가 되어버려서 1도 아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을 만족하는 이 함수를 가리켜서 이제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 단원을 요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뭐랑 거의 똑같다. 유리함수랑 거의 비슷해. 유리함수는 거의 물론 뒤에 조금 추가되는 게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교육관이 유리 방정식이 있었어. 분수 방정식을 했는데 지금 교육관이 사라졌거든. 아마 너희가 심화 수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 편성표에 그런 거 있었어?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배울 수 있어. 그런 거에 보통 원투가 있는데 하나 원 쪽인가 투 쪽인가 보통 한쪽에는 그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형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기본형이 뭐냐? 기본형이 바로 저 친구지. y는 a x제곱꼴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y는 이렇게 할게. 밑이 2일 때가 가장 기본이 될 테니까 먼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점찍기야, 점찍기. 오케이?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이제 함수값 1이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2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4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점들을 이제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되니까 다 연결해보게 되면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거든.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근데 이 친구에도 똑같이 점찍기를 해보면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4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오히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4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쭉 연결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사실은 이 친구 우리가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 얘를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가 뭐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지. 우리 저걸 뭐라고 불러? y축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따라서 이 노란색 그래프와 흰색 그래프를 잘 관찰해 봤더니
무슨 관계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즉 빛이 서로 역수 관계가 되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하나 더 그려볼까? 이번에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이제 0,1을 지나는 건 똑같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이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9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분의 1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요게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는 이 대표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정의역은 뭘까? 정의역은 그냥 모든 실수야. 오케이? 모든 실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다음 치역은 뭘까? 치역은 치역은 양수다. 함수값이 음수가 되지 않아. 그리고 아까 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하면서 이제 이 a의 x제곱이 양수면 그 함수값, 즉 y값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사실.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써야겠다.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럼 공역은 뭐지? 공역은 특별한 법이 있니 없니 지금? 없잖아, 맞지? 그럼 모든 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해버릴 거야. 그래야 역함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도 치역이 모든 실수였어, 모든 실수가 아니었어. 많이 힘드니? 나한테 하는 질문이야, 민영아. 집중이 잘 안 돼? 약간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인 것 같아? 하면서 집중이 많이 안 돼? 나 몸이랑 정신이랑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빨리 그 학교에서 요새 그럼 수업 안 하고 뭐해? 잠시만요. 나 생기부스 생기부 채우고? 아니 수업 조금 해요. 오늘 아예 안 해서 하면 우리 하는 거 그럼 너는 뭐 했어 오늘? 영화 봤죠. 학교에서 틀어줘? 애들이랑 어떻게? 키보드 은진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희 그 약간 융합 수업이라고 다 같이 섞어가지고 다 같이 섞는다는 게 뭘 섞는다는 한 게? 년 섞어가지고 수업 듣는 약간 생기부치기요? 하여튼 시험을 빨리 치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는 건 조금 아깝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해지지. 그치? 빨리 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안 땡겨도 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실 그 유림이랑 슬아랑 성윤이도 안 온 거거든. 유림이는 월요일 왔다고 안 오겠다고 하고, 성윤이랑 슬아랑 어제 시험 봤는데 와야 돼요? 그래서 안 오고. 다 이해가 돼서. 자, 사실 이제 요 지수함수 내용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지수 그 로그나 지수 풀어도 괜찮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이미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언제? 미래 언젠가 다시 다 할 겁니다.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제 시험이 안 끝난 학교, 특히 창문이 시험이 안 끝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있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약간 예습 겸 프리뷰 겸 이렇게 나가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맞풀 교과서로 정식으로 제대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1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좀 이제 이거 조금 푼다고 해서 엄청 잘하게 되는 건 아니야, 맞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잘하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습하는 것 자체가 낭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두면
다음에 이제 마플 교과서를 진행할 때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 그 말은 또 반대로 꼭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다 내가 이제 들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기도 해. 쌤이 제일 강조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계산. 이 지수 로그는 계산을 잘 못하면 시간 낭비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A의 값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A가 미치니까 결국 이제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우상향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증가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제 수투에서, 다시 말해서 미조건 원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증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냥 다 알고 있는 게 맞아서 증가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이 0과 1 살 때는 어떻게 돼? 밑이 0과 1 살 때는 감소함수가 될 거지. x가 커질수록 y 값이 작아질 때 우리는 이제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이 뭘 결정하는 거야? 그래프의 이제 모양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되는 특징이거든. 이 지수 함수는 정점이라는 걸 지납니다. 정점 뭐냐면 주로 이제 지수가 0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1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3개 그렸잖아, 맞지? 근데 저 세 그래프가 모두 지나는 점이 어디지? 바로 0,1이야. 저걸 우리는 뭐로 부르겠다고? 정점. 우리 정점의 반대말이 뭘까? 동점. 동점은 무슨 점이었지? 움직일 동을 써서 움직이는 점이었단 말이야. 정점 뭐겠어? 쓰면 모르겠다, 맞지?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 점을 가리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지수함수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우리 근데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배웠으니까 주리한테 선생님 물어봐도 될까? 점근선이 뭐야? 이제 점근선이죠? 이러면 되나? 안 됩니다. 점근선 뭔지 알아? 만나지 않는 점근선 맞나? 왜요? 만나는 점근선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적분 2에 가게 되면 이런 함수를 배우게 되거든. x축 이렇게 있잖아. 그래프 이렇게 된다. 그럼 x축은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점근선일까 점근선이 아닐까? 점근선이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 점근선과 그래프가 만나니 만나지 않니? 만나잖아, 맞지? 오, 윤성아 안녕. 너무 반갑다. 우리 이틀 합쳐서 4시간 채울 수 있을까? 유림이 어디 갔어요? 우리 오늘 안 오고 싶대. 쉬고 싶대. 연습 밑으로 내려버려. 고쳐 있는 거. 근데 로그 하고 있는데 지수 함수. 지수 로그가 끝났어. 함수까지 넣었어요? 우리 윤상이 없을 때 다 해버려야지. 세상에 영상 볼게요. 지수 함수도 끝났어요? 로그는 했죠? 이 함수가 아마 관계이 x 2의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다항함수 곱하기 치수함수가 저런 형태로 만들어.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 어차피 너희가 이제 미래 언젠가 할 거니까. 진짜 미래 언젠가 할 거야. 중요하지 않아. 자, 어쨌든 점근선은 뭐라고? 최소한 안 만나는 선은 아니다, 맞지? 적절하지 않은 대사는. 그럼 접선은 뭐야, 접선? 마지막에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이제 잘못된.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원과 이차 함수에 대해서는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맞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이런 함수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 그리거든. 그럼 여기 접했잖아, 맞지? 여기서 어떻게 돼? 가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 만나는 선은 아니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2차 함수에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면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얘는 접선이 전혀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접선이 아니야. 그냥 접하는 선이 접선이야. 안타깝게.
정근선은 뭐야? 정근선? 이거 내가 누구한테 알려? 아 민지한테 모르다가 엄청 구박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구박해야 되겠네. 맞지? 점점 근 가까워지는 선. 왜 맞지? 외우고 싶다. 그냥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을 가리켜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튼 이제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 여기서는 이제 y는 0 직선이에요. y는 0 직선. 여기서는 뭐 x축이라고 해도 괜찮아. 굳이 다섯 번째를 쓰자라고 하면 1대1 대응을 쓸 수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윤석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주애나 은진이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맞아요. 1대1 대응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치역을 이렇게 잡고 나서 공역도 치역이랑 같다고 합시다라는 게 약속되어 있다고 했잖아. 나는 약속한 적 없는데는 중요하지 않다. 맞지? 우리가 내가 약속할 때 관여하지 않은 일들이 수학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맞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를 쓰자면 1대1 대응을 쓸 수 있게 되고 1대1 대응을 쓰게 되면 뭐가 존재하니?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쳤던 함수 단원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함수에 대한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다들 하는 거야. 어쨌든 역함수 존재. 역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턴이 뭐냐면 이제 표준형에 대한 얘기. 표준형은 뭐냐면 이제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함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내기를 세 번째 표준형 해봅시다. 자, 근데 하나 더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여기 내가 모양을 이야기했었잖아. 모양을 이야기했었는데 모양이 원래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 첫 번째 이 증가함수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해서 두 번째로 절대값 a의 배수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거든. 보니까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좁아지는 것 같잖아. 맞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에 이제 가까워진다. 혹은 뭐 x축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y축에 가까워진다. 축이 가까워진다고 해도 그래서 괜찮이라는. 자, 그럼 이제 표준형을 이야기해 봅시다. 표준형을 이야기하게 되면 y는 a의 x-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정의역은 뭐지? 똑같이 모든 실수. 혹시 실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스테이트 하면 안 되는 거 맞지? 리얼리티 넘버. 아니야. 너무 길게 말했어. 리얼 넘버. 리얼 넘버가 끝이야. 오케이. 네,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을 R로 쓰는 거고 얘가 집합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게 이제 쓰게 되는데 매번 저렇게 색칠하다 보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두 줄만 그어도 그냥 이제 볼드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깔끔해서 이렇게 쓸게.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은 뭐가 되지? 치역은? 우리가 이제 저 친구를 뭐 한 거라고 했지? 뭐 한 거라고 했지? 표준형은? 그치. 평행이동한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프야.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하자. 이 친구가 내가 이제 x축으로 뭐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 그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고 하자.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점근선도 똑같이 이제 두 칸 내려가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잘못 그렸군요. 너무 가파르게 그렸네.
이렇게 그리면 아마 이제 평이동된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치역은 뭐가 되냐면 요 선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여기 x축을 1만큼 y축을 2만큼 내렸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점근선은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리는 것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얘는 y는 마이너스 2 직선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사실 y는 2의 x제곱을 그린 거고 이 친구가 y는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랬더니 치역이 뭐가 되어버렸어? 점근선보다 크다가 되어버리잖아, 함수값이.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저기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q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y는 q보다 크다가 여기에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밑의 범위에 따른 모양은 그냥 똑같습니다. 저거는 이제 2번이랑 똑같아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정점을 보는데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가 통째로 들어서 옮겨지는 거거든. 정점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럼 점의 이동이니까 어떻게 돼? 0,1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 x축 얼마만큼? p만큼. y축 얼마만큼? q만큼 옮기자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p, q 더하기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괜찮지? 근데 굳이 보자면 요 식에서 내가 매번 저걸로 돌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식을 잘 보면 이 정점이라는 건 지수가 0이 되게 만들 때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수가 0 되면 x에 뭐 넣어야 돼? p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때 y좌표가 얼마야? 0제곱은 1이니까 q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정점이 되는 겁니다. p, q 더하기 1이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점근선은 아까 뭐가 된다고? y는 q가 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변경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따라서 점근선은 y는 q 직선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 지수가 엄청 작아지면서 이 식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점근선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0에 가까워지면서 이 전체 값이 q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지수 파트가 사라진 나머지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즉 y는 q가 되는 거지. 지수가 0으로 가는 거야. 지수 파트가. 자, 뭐 다섯 번째는 뭐 똑같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에 사실 일반형은 좀 의미가 없는 게 일반형은 이제 그 y는 a bx 더하기 c 더하기 t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거의 수고가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리함수에서도 일반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거든. 마찬가지 이유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유리함수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원래 우리가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함수가 왜? 네임드 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함수들이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름 있는 함수들을 배우게 되면 그 함수들에 대한 뒤처리 방식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뒤처리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유리함수라고 하면 유리함수가 뭐니? 무리함수라고 하면 무리함수가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이제 정의되었을 때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그래프를 얘기하게 되고 그 그래프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거든. 틀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그냥 라이브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쌤이 기억력이 좋아서 너무 많이 해서일 수는 있어. 지금 몸이 기억하겠지. 오케이. 근데 그거에 더해서 구조를 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을 해야 되고 이 내용 다음에 저 내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우리가 유리함수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까지는 했어. 맞지? 최대 최소는 뭐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구간의 이제 어느 범위에서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은 그냥 이런 일반형일 때, 이런 기본형일 때는 사실 별게 없어. 그래프가 뭐만 해 지금? 증가만 하잖아, 맞지? 혹은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 최소값 생기겠어? 범위가 주어지면 범위의 양끝, 구간의 양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 네 번째는 이제 사실 쌤은 여기부터 활용 같긴 한데 책들은 보통 여기부터 활용을 먼저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활용이라는 파트를 하게 되는 거고. 요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할 거야. 방정식과 이제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이제 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는 뭔가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얘기들, 주로 이제 뭐 도형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뭐 다른 도형들을 엮었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 플러스 알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구조를 가지거든. 근데 지금 쌤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해 봅시다. 만약 이렇게 새로 타이틀 붙일게. 이제 최대 최소 합시다. 패턴이 크게 세 가지거든.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 뭐라고 할까? 뭐라고 쓰지? 기본형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y는 a의 뭐 x 제곱 혹은 마이너스 p 더하기 q 제곱, 표준형 정도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여지가 없어. 그래프가 만약 a가 1과 0 사이라면, a가 1과 0 사이라면, 0과 1 사이지, 1 사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될 거고, 최소값은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 y는 a의 fx 제곱꼴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가 주로 1차 이하식인 경우에서, 정확히 1차식인 경우를 이야기하게 했군요. 어쨌든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요 지수가 1차식이 아닌 다른 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 얘를 a의 x제곱 합성 fx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치? x가 누굴 먼저 만나고 f를 먼저 만나고 그 결과가 지수 함수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요럴 때 최대 최소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이 식의 값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럼 뭐해? 우리 어떤 공통부분이 반복되면 뭐하라고? 아니 그 괄호 안에 못생긴 애가 있으면 뭐하라고? 치환하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fx 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제 y는 a의 t 제곱이 될 거고, 먼저 여기서 t의 값을 뭘 만들고 범위를 만들고 그 t 값이 여기에 대입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해서 처리를 하는 거야. 예를 그냥 하나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y는 3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 대해서 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 이렇게 나와. 진짜 이렇게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t로 치환하자.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하지. 그럼 먼저 t를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되고, 굳이 크게 고쳐보자면 x 더하기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겠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가 될 거야. 살아있는 x의 값이 여기가 1부터 5까지니까 이제 여기 5가 살아있는 그래프 이만큼이잖아, 맞지? 그러면 제일 클 때는 얼마? 제일 클 때는 5가 될 거고, 제일 작을 때는 5에서의 함수값이니까 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5니까 마사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t가 마사 이상 5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지수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잖아, 맞지? 당연히 마이너스 4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다음 최대값은 3의 5제곱이 이제 될 거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숫자가 이렇게 못생기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A의 fx제곱 꼴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구조를 생각해서 이거의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가 지수함수에 대입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치환해서 범위 처리해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니? 꼭 근데 이차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y는 FA의 x제곱 꼴입니다. 네, 주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저 F 파트가 2차 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2의 4x제곱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4x 2x제곱이다. 2의 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 5 이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하지?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2의 아니지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5라는 함수에 합성 2의 x제곱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합성이 된 구조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 얘가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뭐가 필요하지? t에 대한 함수 고쳤으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하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0과 5 사이에서의 이 친구의 값의 범위는 얘는 증가만 하는 함수니까 x가 0일 때 최소가 될 거고 x 5일 때 최대가 되어서 t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표현 고치게 되면 t-1의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라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일 때 4가 되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t의 값의 범위가 1부터 32까지네. 맞지? 그러면 요만큼이 그래프가 될 거고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 32에서의 함수값은 너무 크군요. 3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다. 맞지? 근데 저 합성함수 가능한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저는 두개 합성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요? 뭐가? 아니 2x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 모든 x에. 아, 그렇지? 그럼 저렇게 만들어지지.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어차피 정말 많이 나와서 한 몇십 번 보면 몇십 번에 너희들이 저 문제를 몇십 번 이상 풀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계산이 진짜 중요해서 특히 그 대수에서는 많이 보게 될 거라서 충분히 익숙해질 겁니다. 못 알아보니 더 신기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뭘 맞다?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야기를 한 김에 했습니다. 사실 이 최대 최소랑 방부등식이랑 풀이의 아이디어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상 같이 들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이해가. 자, 봅시다. 먼저 방정식부터 보게 되면 저기 지금 우리 최대 최소가 유형이 크게 나눈 몇 가지였지? 세 가지였지, 맞지? 방정식, 부등식도 크게 나누면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식의 형태, 그냥 기본이라고 합시다. 분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의 x 마이너스 3 제곱은 뭐라 할까? 8을 만족하는 x를 구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미치를 갖게 하겠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예외는 없고 지금은 가장 기본은 미치를 갖게 해야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미치를 통일해서 2의 세를 이렇게 고쳐 써주는 거지. 그러면 누구끼리? 이거끼리가 서로 같을 거다. x-3는 x가 되어서 3이 되어서 x가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어. 아니 대응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1대1 대응이 뭐였지? 1대1 대응이? 우리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1대1 대응 벌써 까먹지는 않았지? 혹시 1대1 대응 수식으로 기억하고 있어? 식으로? 명제로 표현됐었잖아. 좀 기억나?
1대1 대응 명제로 표현하는 거. F 아니야 X로. X 그거 뭔데? 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맞아? 네. 오 그래. 성준이 쌤이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아? 뭐야? 쌤이 맨날 똑같은 말 하는. 인풋이 다르면 아웃풋도 다르다고 말했었죠. 예, 그 양유림, 박스라, 우류, 성윤 세 명이 안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안 오기로 되는 예, 거예요? 저한테 안 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게 아니고 아, 아닌가요? 저희가 적중한 문제예요. 아니 너무 영준 행동이고. 아니 진짜 이만큼 써 있어. 수학에 맞춘 문제를 안 나와. 영준이 블로그까지 자기 이건 적중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냥 쌤이 알려주신 거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캡처해서 통째로 블로그에 올린 거야. 아니 영어 앵커. 아, 한국에서 쌤이. 근데 영어 어차피 거기는 잘 맞춘다는 거. 이번 근데 진짜 많이. 저 이번에 앵커가 안정하게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앵커기 서술이 나오셔가지고 오, 약간 간지네. 이번 조금 인정. 어. 오, 자, 하여튼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너가 보낸 톡을 올려버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쌤이 해주신 거 많이 나왔다는 카톡을 저 포함해서 한 3-4명인가 더 보냈는데 막 무슨 3-4명 거를 블로그에 제목에다가 뭐 앵콩 영어 개홍보 1학년 영어 적중 느낌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뭐야. 근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지. 너무 열심히 많이 일하시는 거지. 응? 그 카톡 허락 안 받고 너무 캡처를 들어가 아. 해가지고 근데 이름 지우면 될 걸? 아마 어. 지금 막 무슨 뭐 하는 운동이든 제이지 프로그램. 맞아요. 그렇게 바꾸면 괜찮아. 물론 이제 너희들이 아 이거 좀 곤란한데라고 이야기한 문제가 되겠지만 또 싸우자는 얘기잖아. 쉽지 않지. 자, 여튼 얘가 뭐라고 했지? 명제다 맞지 명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fx1과 fx2가 같은 이거이면 x1과 x2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수 함수고 이 친구가 지수 함수란 말이야.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에 지금 x1이 x-3이고 x2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식이 같다면 얘는 지수 함수는 미치 2인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누구끼리도 지수끼리도 같다라고 풀 수 있게 되는 논리는 그런 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에 근거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해도 괜찮지만 수학적 아이디어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a의 fx 제곱은 잠만 이상하다. 약간의 기억력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맞나? 그냥 씁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fx와 gx가 같으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하겠지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지. 어떤 예외가 생길 수 있긴 하냐면 a가 1이면 어떻게 돼?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원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긴 합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어쨌든 약간 이제 사이드한 것도 내잖아.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또 성씨는 이제 사이드한 거 잘 내니까 맞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만약 이 친구 위치 이제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fx랑 gx랑 같다 정도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까 저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f a의 x 제곱은 이제 0꼴입니다. 주로 f가 2차 방정식을 많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2의 2x 제곱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문제가 되겠군요. 자, 어떻게 풀지? 원래는 치환하는 겁니다. 2x를 t로 치환하는 건데 그럼 치환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윤상아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치.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여기가 양수 조건이 생깁니다.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내가 풀게 되면 어떻게 돼?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마이너스 1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양수여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2의 x 제곱는 2를 풀게 되면 x 값이 1이 되어서 이게 리얼 근이 되는 거지. 실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주어진 방식은 비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네, 이게 이제 방정식입니다. 사실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이 1번, 2번, 3번에서 풀면 됩니다. 근데 부등식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게 차라리 이 1번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2의 x-3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작대. 이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실 때 나옵니다. 당연히 지수가 더 작으면 좌변도 더 작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x-3이 3보다 작다. 따라서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의 x-3제곱이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 부등식은 해가 어떻게 나올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힙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값이 더 작아져. 그치? 그럼 더 크려면 지수가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돼. 그래야 전체 값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풀게 되면 x-3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등식에서는 뭐도 중요해. 밑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도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만 잘 처리해주면 풀이는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좀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아까 증가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증가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야?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거든.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더 크면 인풋도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건 누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주어진 거야. 근데 이 함수값이 이 함수값보다 더 크잖아? 그럼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증가한다는 말은 함수값이 더 크면 인풋도 더 크다고. 인풋이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 둘 다 참이라서 얘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이제 좌에서 우로 고쳐 쓰는 것도 가능하고 우에서 좌로 고쳐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 색깔을 좀 구별해서 봅시다. 감소가 되면 x1보다 x2가 더 클 때 거꾸로 fx1보다 fx2가 더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대소가 어떻게 된다고? 뒤집힌다. 즉 지수식끼리의 대소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지수끼리의 대소는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문제에서 나는 이번 이걸 싣고 싶어 이러면 끝이야.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이슈가 딱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좀 있어.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서 그 외에 집값이 1년에 1%씩 오른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런 것들하고 박테리아가 10초에 2배씩 증가한다 이런 문제 있잖아. 그 문제하고 그런 활용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말잘딱 하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수업을 다 정리하긴 할 거니까. 왜? 박테리아 궁금해? 풀기 싫은데. 많이 많아서 맞지. 근데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꽤 잘 나옵니다. 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 사실 조금밖에 없다 맞지? 조금밖에 없다.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들 거잖아. 나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써본 적이 없다. 부모님 대사들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직업을 특별히 뭔가 이제 연구원이나 수학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쪽이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생들이 약간 그거에 대한 반발심인 거 이제 활용 문제를 잘 나타나. 그래서 이제 그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